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Deep Learning Based Stress Detection from RR Intervals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Panic Disorder, and Healthy Individuals 이고 RR 인터벌을 딥러닝의 인풋으로 사용해서 건강한 사람과 우울증, 공황장애를 구분해내는 연구입니다. 국내 연구진의 연구이고 RR 인터벌을 마치 시계열 데이터처럼 모사하여 딥러닝 분석을 수행한 연구인데 현재 제가 하려는 연구도 RR 인터벌을 인풋으로 사용해서 딥러닝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셉이 비슷해서 이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Frontiers in Psychiatry라는 저널에 2025년 9월에 출판된 최근 논문이고 사이키아트리 분야에서 Q2에 속하는 저널입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주요 우울장애 그리고 공황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삶의 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MDD는 지속적인 우울감, 묵회감, 신체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공황장애는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재발성 공황 발작과 불안을 수반합니다. 두 질환 모두 치료하지 않으면 인지기능을 저하시키고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두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유발하는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스트레스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요인입니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스트레스는 MDD와 공황장애의 발병과 재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개인이 스트레스를 일상생활에서 모니터링하며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박 변이도 HRV는 RR 인터벌의 변이성을 뜻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자율신경계 반응의 지표로 널리 사용됩니다. HRV는 특징을 직접 추출하는 것이고 안정적인 특징 추출을 위해서 5분 이상의 긴 데이터 사용을 권장하므로 데이터 길이, 데이터 전처리, 선택한 특징 등 여러 파라미터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어 실시간으로 변화를 감지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HRV의 한계점은 딥러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차원 시계열에 대한 심층 신경망은 RR 인터벌, 줄여서 RRI라고 하는데 이 RRI로부터 직접 특성을 학습하기 때문에 HRV를 추출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실제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초 데이터를 LSTM 모델에 적용하였을 때 성공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DD, PD, HC의 로우 RRI를 이용해서 딥러닝 분석을 수행하고 스트레스 감지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딥러닝 모델로는 레즈넷 34를 이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5분 길이의 세그먼트와 그보다 짧은 1분의 세그먼트를 비교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총 147명의 피험자가 포함되었고 MDD 환자 41명, PD 환자 47명, 그리고 HC는 5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MDD와 PD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에 따라 진단되었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건강한 피험자는 광고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모두 정신질환 병력이나 기분장애의 가족력이 없었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은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요. 피험자들은 5분간 휴식을 취하는 베이스라인 구간을 수행하고 이후 5분간 멘탈 아리스메틱 스트레스 과제인 MAT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MAT 과제는 500에서 7씩 계속 빼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는 해당 연구의 연구진이 12주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참가한 피험자들의 일부인데요. 따라서 실험 당일 2주차, 4주차, 8주차, 12주차에 실험이 진행되어 총 5회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시간대, 기분, 휴식과 관련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실험은 근무 시간 동안 수행되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들의 ECG를 수집하였고 256Hz의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습니다. 그 후 쿠비어스 HRV 프리미엄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이 판 톰킨스 방법을 기반으로 QRS 검출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RR 인터벌을 추출하였습니다. 추출한 RR 인터벌은 3차 스플라인 보관을 사용하여 4Hz 샘플링 레이스로 다시 샘플링하여 시계열 데이터로 모사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딥러닝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레즈넷 34를 채택하였으며 기본적으로 2D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의 그림처럼 1D에 맞게 구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레즈넷을 선택한 이유는 시계열에 대한 분류 성능이 좋기도 하고 RRI와 레즈넷을 사용해서 부정맥을 잘 분류한 선행 연구가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델 구조를 보면 이 컨볼루션 블락에서 RRI 데이터로 1D 합성 곱을 수행하고 이후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레지듀얼 블럭을 거치게 됩니다. 레지듀얼 블럭은 64, 128, 192, 256의 총 4가지 필터를 사용했고 이 각 레지듀얼 블럭은 이렇게 3개의 1D 컨볼루션 레이어와 2개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이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숏컷 레이어인데요. 입력과 출력의 채널 수나 길이가 다를 때 사용되는데 이 레이어를 사용해서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위한 차원을 맞춰줍니다. 그림에는 따로 액티베이션 레이어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후에 수행한 것 같고 갤로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인트로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1분 세그먼트와 5분 세그먼트를 활용하였는데요. 1분 데이터는 5분 데이터를 1분 단위로 에폭한 것이고 에폭 구간에 따라 다음처럼 이렇게 B1에서 B5까지, S1에서 S5까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RRI를 4Hz로 샘플링 해주었기 때문에 1분 데이터는 240개, 5분 데이터는 1200개의 데이터 샘플을 가집니다. 모델 성능은 템플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10번 반복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데이터는 피험자 단위로 분할하여 한 피험자의 데이터 샘플은 모두 같은 폴드에 들어가도록 분할하였고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의 비율을 8대 1대1로 설정하였습니다. 밸리데이션에 사용되는 폴드는 테스트를 제외한 폴드에서 랜덤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템플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 사이클 수행하고 나면 데이터를 다시 랜덤으로 템플드로 구성하여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고 이걸 총 10번 반복하게 됩니다. 성능 평가를 위해 정확도, 그리고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 아래의 면적인 A와 ROC, 민감도, 특이도를 계산하였습니다. 5분 RRI를 인풋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 베이스라인과 스트레스를 이심 분류하였고 1분 RRI를 인풋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B4와 B5, B5와 S1, S1과 S2 총 3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베이스라인 구간 내에 스트레스로 진입할 때 스트레스 구간 내에 대한 이심 분류를 수행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그리고 태스크 구간 중에서도 이 해당 구간들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트레이닝 시나리오는 세퍼레이트 모델과 컴바인 모델로 총 2가지인데요. 이 세퍼레이트 모델은 각 그룹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평가하는 시나리오이고 컴바인 모델은 이 세 그룹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학습한 후에 각 그룹에 대한 분류 성능을 산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세퍼레이트 모델은 이 질환 그룹군에 한정된 특화 모델이고 이 컴바인 모델은 이 질환군에 무관한 일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두 집단 간의 연령, 성별, 그리고 BMI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BMI를 확인하였는데 이 BMI가 자율신경계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데모그래픽 분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병증 지표에서는 MDD, PD 환자들이 대조군에 비해 확연히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로 인한 RRI의 변화와 그 변화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먼저 해당 분석 결과는 5분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이고 이 왼쪽에 있는 그림 A는 스트레스 작업 동안 각 그룹의 RRI 값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이 B는 베이스라인과 스트레스 구간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A 그래프를 통해 스트레스 작업은 모든 그룹에서 평균 RRI의 상당한 감소를 유발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미주신경이 억제되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B 그래프를 보면 MDD와 PD의 감소 폭이 HC에 비해 더 작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건강한 사람이 베이스라인, 즉 휴식 기간 동안 RR의 변동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5분 RRI 데이터를 사용한 딥러닝 분류 결과로 베이스라인과 스트레스를 분류한 결과입니다. 연한 회색이 세퍼레인 모델로 진행한 결과이고 진한 회색이 컴바인 모델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세퍼레인 모델로 진행을 했을 때 HC, PD, MDD 순으로 분류 정확도가 높았고 컴바인 모델로 진행했을 때 모든 그룹에서 분류 성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진단이라는 것에 있어서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이런 다양한 학습 세트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능 지표에서 HC의 성능이 항상 제일 높은데 이는 세 그룹이 동일한 스트레스 자극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HC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스트레스 감지 정확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1분 RRI 데이터를 사용한 딥러닝 분류 결과이고 베이스라인의 마지막 2분 구간인 B4, B5와 스트레스의 처음 2분 구간인 S1, S2 구간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 위쪽 그래프는 이 구간에 따른 RRI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인데 앞서 확인한 5분 데이터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HC가 MDD, PD보다 베이스라인에서 RRI가 더 크고 이 모든 그룹의 RRI가 스트레스 구간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룹에서 베이스라인에서 스트레스로 넘어갈 때 요 구간에서 RRI가 가장 크게 변화했고 이 감소 폭이 MDD와 PD에서 더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1분 데이터로도 5분 데이터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데이터의 길이가 작아져도 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두 가지 구간에 대한 이진 분류를 한 결과입니다. 두 가지 구간에 대한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진 분류를 한 결과입니다. 보면 모든 그룹에 대해 이 B5와 S1, 즉 요 가운데 요 분류인데 베이스라인에서 스트레스 작업으로 넘어간 이 첫 구간에서 80%의 좋은 성능으로 분류가 잘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구간, 즉 S1과 S2를 비교할 때에도 60% 정도로 중간 정도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 상태로의 전환은 1분 이내에 쉽게 감지할 수 있고 이 초기 스트레스 반응 이후로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원 레지듀얼 뉴럴 네트워크가 MDD, PD, HC의 로우 RRI 시퀀스로부터 급성 스트레스를 식별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5분 RRI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MDD, PD, HC의 스트레스 상태를 각각 86, 89% 성능으로 분류해내었으며 1분 RRI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78, 81, 79%로 성능이 다소 저하되었지만
짧은 데이터로도 5분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정확도 경향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작업으로 HRV를 추출하지 않더라도 또 데이터의 길이가 충분히 길지 않더라도 이 딥러닝 분석을 통해 스트레스 상태,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판단을 80%에 가까운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와 컨셉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하는 연구와 어떤 것이 좀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본 연구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과 휴식 상태를 각 그룹별로 구분해내는 딥러닝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안정 상태만을 활용하여 분류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인과 이 정신질환자의 교감, 부교감 신경 상태에 대한 어떤 신경 생리학적 해석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EEG와 융합해서 분류를 시도할 예정이기 때문에 EEG와 ECG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멀티모달 신호를 활용했을 때 좀 더 견고한 분류 성능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